남북이 외세에 의해 갈라진 지 75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북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적대적이었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등 돌렸던 지난날의 세월을 뒤로하고 남북이 대화와 화해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해 남과 북의 정상들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의 기적같은 만남 동안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6.15 공동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통일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6.15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총 5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이 한 민족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민족의 문제를 주인으로서 해결하기로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외세의 도움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항이기도 합니다. 미군정에 의해 분단된 후에 미국은 이 땅에 주둔하여 평화를 방해하고 남북의 대화에도 자신들의 허락을 맡아야 할 수 있다고 하는 심각한 내정 간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민족의 과제이자 숙명입니다. 때문에 남과 북은 자주적인 통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의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의 두 정상들은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붕괴시키는 흡수 통일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측이 제시한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입니다. 통일을 추진할 때 연합제이건 연방제이건 남북의 지역정보가 유지되는 것에 더하여 민족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민족 최고의결기구가 상징적 의미만 있고 국가 권력의 핵심 권한인 군사권과 외교권이 남북 지역정부에 있다면 이는 연합제가 될 것이며 민족 최고의결기구가 통일된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연방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무엇일까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의 정부가 외교, 군사 등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연방제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서로 다른 체제와 환경이 야기할 수도 있는 수많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통일은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시작해 점차 단계를 높여 낮은 단계의 연방, 그리고 보다 높은 단계의 연방으로 발전시키다 최후의 완전한 통일이 되는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 최고의결기구를 두고 그 권한과 기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면 완전한 조국 통일에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3항, 남과 북은 올해 8.15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다른 체제에서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세월을 옥중에서 싸워온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은 분단이라는 비극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남과 북은 결의 인도적인 문제들을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회담 이후에는 60여 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제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75년의 세월은 언어, 문화 등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족 경제 발전과 문화 교류를 통한 남북 협력으로 긴 세월 허물어진 서로 간의 신뢰를 다시 쌓아올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의 실천 과제들을 말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구체적인 교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적대적인 대북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남북은 대화와 교류를 재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제5항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남북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5항은 공동선언 집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입니다. 5항에 따라 이후 남북 정강급 회담, 남북 장성급 회담이 차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바야흐로 대결에서 화해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꾸준한 대화가 이어져야만 비로소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15 공동선언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6.15 공동선언은 6월 13일 역사적인 평양 상봉에 이은 정상회담 결과 남북 정상의 합의로 발표된 성과물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대결이 끝나고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 서로 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해 통일을 하기로 합의한 민족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이루어진 지 20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에는 다시 한번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었던 가슴 아픈 순간들도 있었지만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민족의 앞날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져 버린 한 민족이 다시 하나로 합치려 할 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평화적인 통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상공에 정찰기를 띄우고 전쟁 무기를 들여오며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 국가의 대화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공동선언 이행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끊기고 나아지던 남북 사이의 관계도 급격하게 냉랭해졌습니다. 남북이 다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민족의 앞날을 위해 대화와 교류를 신속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를 짓밟는 외세를 물리치고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나아가야 합니다. 이젠 정말 우리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평화로운 통일 세상이 얼른 도래했으면 하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